엄마 국어입니다. 10분 국어 19학년도 9월 모평입니다. 경제 골치 아프죠? 어쩌겠어요. 해야죠. 독서에서 경제 또는 법 이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하여튼 기출에 나오든 EBS에 있든 하여튼 공부를 미리 해 놔가지고 딴 거보다도 경제는 하여간 요 EBS하고 기출 요 놈을 통해 가지고 미리 좀 살짝 지식을 좀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당연히 수능은 이거를 좀 비껴가지고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완전히 새로운 용어. 이게 얘도 보면은 오답률이 이게 상당히 높았는데 CDS 프리미엄 이게 도대체 뭔 얘기지?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거든. 일반적으로 기업이 채권을 발행하고 돈을 주고 그러면 이제 이 채권 회사는 기업이 망할지 안 망할지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요 보험회사한테 CDS 계약을 하고 얘는 대신 위험을 산다. 요거만 알면 되는 거거든. 이게 2008년도 자료예요. 그래서 2008년도 한국 이제 연합뉴스 자료거든. 2008년이 아다시피 미국이 CDS 거래 잘못해가지고 폭삭 망했지. 그러니까 한국도 이제 미국을 쳐다보니까 야, 이거 장난 아닌데 해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다가 2009년, 2010년에 폭삭 망했지. 하여간 그런 얘기니까 잘 봅시다. 정부가 해외에서 발행한 CDS 프리미엄은 자주 접한다. 이걸 알려면 신용 위험하고 CDS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첫 단락에서 뭐 한다고? 핵심어. 이 글에서는 신용 위험하고 CDS를 기억해라. 자, 채권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발행자는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간단한 원리지. 그럼 투자자는 나중에 이거를 이자와 원금을 받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자, 그런데 채권 투자에는 지급 능력 등의 사유로 위험이 수반된다. 당연하지. 어떨 때는 나라가 망하는 수도 있지. 지금 2022년 5월 현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망할까 말까 왔다 갔다 하는 중. 그러면 어떻게 알지 그거를? 그래서 신용평가제도라는 걸 도입한다. 개인만 하는 게 아니라 국가별로도 한다. 별 얘기 없어. 신용평가제도에는 최상급 AAA, 그 다음에 부도 D, 그래서 커지는 순서에 따라서 범주를 정한다. 그리고 거기에다 또 빼기, 더하기를 붙이기도 한다. 간단한 거. 위험이 커지면 가격이 떨어진다. 당연한 거. 예를 들어서 미국 채권하고 북한 채권이 있어. 어떤 게 위험해? 북한 채권이 위험하지. 당연히 북한 채권 가격은 거의 쓰레기다. 여기까지 괜찮아.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CDS라는 놈이 나오면서 살짝 머리가 아파. 그러니까 처음 경제 지문을 접하는 그러니까 수능 날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보통 한 둘째, 셋째 단락 정도 가면 새로운 개념어를 주는데 이거를 자꾸 자기 머릿속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줘야 돼. 자, CDS 거래는 매입자, 매도자가 있다. 보장이라는 거는 보호다. 아, 보장이 보호로군. 자, 매도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이런 게 이제 좀 다른 거지. 자, 매도자라는 거는 물건 파는 사람인데 여기서는 보호를 파는 거야. 보호를 판다는 건 손실을 얘가 손실 보상해 주는 놈이라고. 그치? 그래서 위험은 매입자로부터 매도자로 이전된다. 원래 아까 채권 구입한 놈, 그 놈이 이제 위험을 갖고 있는 놈이었는데 이거를 얘한테 파는 거야. 야, 네가 위험을 감수해. 그래서 그 채권을 기초자산, 즉 은행이 기업한테 채권을 매입했어. 근데 은행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하고 CDS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요 갑이 CDS 매입
기자가 되는 거고, 보험회사 얘가 매도자가 되는 거라고. 요게 포인트. 자, 보장 매도자는 보험료를 받는다. 이게 CDS 프리미엄이다. 아, 보험료가 CDS 프리미엄. 자, 경제 중요한 거 화살표 나오네. 기초자산의 위험이 크면 프리미엄도 당연히 보험료 크게 받아야지. 매도자, 즉 보험회사의 능력이 우승하면 그러면은 역시 또 프리미엄이 커진다. 아, 프리미엄 커지는 거는 위험이 클 때랑 매도자의 능력이 우수할 때. 화살표 3개 한꺼번에 기억. 자, 그 다음에는 매도자의 신용등급이 높으면 CDS 프리미엄이 크다. 자, 4개 나왔네, 이제. 자, 기억을 해봅시다. 자, 프리미엄이 크다. 언제? 기초의 위험이 높고, 매도자의 능력이 크고, 매도자의 신용이 높으면, 아, 그러면 프리미엄 크다고. 화살표 달랑 하나 줬지. 왜 줄까? 답에서 물어볼게. 이렇게 글로 써 있는 것보다 한 방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는 게 이게 훨씬 낫지. 이만큼. 자, 가볍게 갑시다. 가볍게 일치를 묻는데,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수능 날은 마음이 엄청 조급해. 그래서 떨려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왔다 갔다 쳤는데 그러지 말고, 자, 여기 써놨지. 경제에서 화살표를 왜 준다? 답에서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먼저 확인하라고. 아, 커지면, 능력이 커지면 프리미엄이 커진다 했지. 신용위험은 아까 작아지는 거고. 자, 조건이 일정하면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아까 어디 북한이라고 했지? 북한 채권 가격은 하락한다. 이런 애들 먼저 확인하고 화살표는 워낙 명쾌한 거니까 여기서 그냥 체크하고 지나가든가 난 그래도 나를 못 믿어 그러면 나머지 확인하고. 근데 어지간하면 경제 지문은 화살표 주면 반드시 답에서 물어보니까 그놈들 먼저 확인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이런 걸 우리가 체화라고 하는 거지. 몸에 좀 익히면 굉장히 편해요. 자, 은행, 기업, 보험, 가장적절, 뭐라고 했지? 이 글의 주제는 뭐라고? 신용위험과 CDS 프리미엄. 그럼 뭐 하는 거야? 가장적절이니까. 신용위험과 CDS 프리미엄. 이거 먼저 해야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신용위험, 이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딴 거 있으면 보고, 없으면 마는 거고. 정답 주보니까 자, 신용위험을 기피하는 채권 투자자는 아까 누구였어? 은행이었지. 땡. 자, 디귿은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매도자. 땡큐.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기출, 그 중에서도 수능하고 평가원 기출. 여러 번 강조했지만 지금 엄마 국어가 다른 해설지 또는 다른 방송들하고 결정적 차이점이 뭐냐면 출제자들의 원리, 이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요. 지문을 만들었어. 그 다음에 문제를 출제했어. 그럼 뭐부터 만들 거야? 출제자들이. 답을 먼저 만드는 거라고. 답지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답은 어떻게 만들어? 주제를 갖고 만드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이 첫 단락에서 주제. 아, 신용위험하고 프리미엄 제일 중요하군. 왜? 얘하고 연결되니까.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하면서 읽고, 지문 읽으면서 표시하고, 그 다음에 선지 먼저 표시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자, 강조합니다. 자, 아까 두 번째에서 뭐 했어? 두 번째에서
이 글의 주제 신용위험과 프리미엄. 신용위험 출제했잖아.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프리미엄. 프리미엄 뭐라 했어? 보험료. 이게 프리미엄 그러니까 머릿속에 와닿지 않아. 아, 보험료. 보험료 큰 거. 자, 보험료는 언제 크다 했지? 기초자산이 낮을수록 매도자 신용이 높을수록 얘는 낮은 게 좋은 거고 낮은 거니까 당연히 요거 높은 거는 요거 근데 두 번째라고 했으니까 요놈 끝. 대단히 간단한 문제예요. 근데 이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아 이거 뭐였지? 역시 뭘 출제했어? 화살표. 얘 또 먼저 얘기할게. 자, 제발 플리즈 보기가 엄청나게 길어. 이거 읽으면서 힘 다 빠져. 그럼 읽고 나서 뭐 해야 돼? 출제자가 뭘 출제하려고 그러지? 아, 처음에는 A 3개였는데 A 2개로 바뀌었다고? 아, 신용 위험이 높아진 거지. 신용 등급은 낮아진 거고, 이런 것도 장난질 치는 거라고. 다시 한번 쓸게. 신용 위험은 높아진 거고, 신용 등급은 낮아진 거고, 이게 똑같은 얘기야. 화살표 장난치는 거라고.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국어 영역은 뭘 출제한다고? 변화된 부분을 반드시 답에서 묻는다. 기억나지? 자, 그 다음에 선지가 1, 2, 3, 4, 5 있으면 젠장 2011년 1월 이거를 하나하나 다 확인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뭐 한다고? 출제자의 의도, 변화된 부분. 자, XYZ가 이렇게 있어. 근데 이 글의 핵심 내용이 뭐야? 이 양반이 프리미엄 받는 양반이라고. Z. 얘가 보장 매도자. 그러면 1, 2, 3, 4, 5를 열심히 좋아. 열심히 좋은데, 우리 수능 날은 시간 아껴야 되고, 빨리 풀고 안 틀려야지. 여러분이 출제자면 누굴 출제하겠어? 이런 애 얘를 물어봐? 얘를 물어봐? 얘 물어봐야지, 얘. 왜 이게 주제니까. 그럼 뭐 해야 돼? 얘 먼저. 2013년 1월에는 Z가 손실 입을 가능성이 2011년 10월보다는 작아졌군. 왜? 손실 입을 가능성이니까. 지급 능력이 개선됐잖아. 됐지? 그 다음에 4번은 13년 3월에는 CDS 프리미엄이 높았다. 왜? 신용등급이 낮으니까. 아주 간단한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 표시해놨으니까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 답이 맞다 안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기를 낚는 방법 이것들을 제발 좀 몸에 익혔으면 대단히 어려운 얘기 아닙니까? 자, 어휘는 이런 게 떨어진다. 자, 정리한 건 여러분이 심심할 때 보시고 자, CDS 프리미엄 이 얘기를 좀 왜 하냐면 2019년 9월 왜 하냐면은 이게 2019 학년도니까 뭐냐면은 2018년도에 출제를 한 거지.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2019년도에 연합뉴스에서 발표한 거. 자, 2008년, 2011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을 때고 게다가 뭐 이 양반도 재수가 좀 없었던 게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에서 금융 폭탄이 떨어지 아까 얘기했던 금융위기. 그래가지고 사실 엄청나게 경제가 안 좋아졌지. 경제 대통령이라고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되자마자 미국이 망했어. 미국이 망하면 어떻게 돼? 당연히 한국은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아진 거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점점 좋아지면서
박근혜 정권 거의 끝 무렵에는 42까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만들어졌고, 2019년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 경제 사정이 굉장히 좋아졌지.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이게 2020년 자료거든.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제 역전돼 갖고 2022년 현재는 차이가 더 커졌어. 이제 거의 일본이 완전 선진국, 잘 나갔을 때 2010년 아니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일본이 빅3였거든. 전 세계에서 미국 1등, 독일 2등, 일본 3등 이 정도였는데 2022년 현재 일본은 이제 거의 한 10등 바깥까지 거의 밀려났다고. 한국은 2022년 현재 전체적으로 합치면은 전 세계 순위 한 9등, 일본하고 한국 역전됐다고.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엄마 국어